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 아닐까요? 욕심을, 일거리를, 이름을, 때로는 사람까지도. 그런데 이상하지요.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은 더 허전해집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는데도 자꾸 과거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땐 참 열심히 살았지. 그 친구가 아직 나를 기억할까?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나?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가족이 곁에 있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시간은 그 모든 걸 조용히 풀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이제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하지? 누군가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자식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 둘도 언젠가는 내 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늙고 자식이 자기 길을 가면 우리는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버려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를 잃지 않으면 노후는 고요하면서도 단단해집니다. 먼저, 첫째는 자기 존중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세상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빛도 함께 꺼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로 품격이 드러납니다. 젊을 땐 남이 나를 평가하지만 노년에는 내가 나를 대하는 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노년의 고독은 고요로 바뀝니다. 둘째는 관계의 따뜻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서 외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있나? 그렇게 주저하다가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던 친구,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배우자, 그 기억이 삶을 지탱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존심보다 따뜻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관계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젊을 때는 굽히지 않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굽힐 줄 알아야 오래갑니다. 강한 가지는 바람에 부러지고 유연한 풀은 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세월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자기 존중, 관계의 따뜻함, 마음의 유연함.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늙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나를 사람답게 지켜주는 뼈대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점점 단순해지는 일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세상에 유연하게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노후의 고독도 세월의 슬픔도 조용히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이라는 말 참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막상 나이 들고 보니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젊을 땐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일이 내 존재를 증명해 줬습니다. 명함 한 장, 직장 이름 하나가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느낍니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마음속에 납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남이 나를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우하는 법입니다.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손님을 태우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지요. 은퇴하고 나니 처음엔 자유로웠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 몸이 허전하고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그때 그분이 택한 건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누가 봐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지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불러주면 돼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 존중이란 그렇게 조용한 자기 호출입니다. 스스로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노후의 존중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예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밥을 먹을 때, 옷을 고를 때, 거울을 볼 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을 내 안에서 되새기면 세월이 나를 꺾지 못합니다. 한 80 넘은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아침마다 꽃을 사러 나가셨답니다. 누구 줄 꽃이에요? 사람들이 묻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줄 꽃이지요. 그 말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 세월의 빛입니다. 노후의 자기 존중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이불을 개는 일,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내 밥을 챙겨 먹는 일, 그런 일상 속에 존중이 쌓여 삶의 품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결국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늙은 게 아니라 지금도 나답게 살아있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관계의 따뜻함이란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빛 같은 것입니다. 그 불빛이 꺼지면 노후는 금세 차가워집니다. 젊을 땐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장 동료, 아이 학교 학부모, 거래처 사람들, 늘 누군가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많은 인연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때야 깨닫지요. 나는 혼자서는 참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은 평생 사람 사귀는 걸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의 말투는 늘 짧고 표정은 무뚝뚝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무뚝뚝함은 고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늘 깨끗했지만 마음 안은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문 앞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밥 줬어요? 이 추운 날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대화가 그분의 마음을 다시 데워주었습니다. 관계의 따뜻함은 크게 얻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고 작은 관심을 건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어갈수록 자꾸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괜히 오해받을까봐, 지금 연락하면 쑥스러워서, 그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한 통의 전화, 그 짧은 안부가 누군가에겐 하루의 햇살이 됩니다. 잘 지내요? 요즘은 건강하세요? 이런 한마디에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살면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엔 친구도 많고 술자리에선 늘 중심이었답니다. 하지만 은퇴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서운했고 나중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놈들 나 없으니 아무도 안 오더라. 그분은 한동안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친구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늙어버린 친구 얼굴들을 봤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말없이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술 한잔하자. 예전 그 이야기 기억나? 처음엔 머뭇거리던 친구들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친구를 찾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관계의 따뜻함이란 결국 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도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 노년의 시간은 봄처럼 다시 피어납니다. 그건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 오늘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넬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보다 온기를 택해야 합니다. 그게 노후의 품격입니다. 그 온기가 남아있는 한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몸의 관절처럼 생각도 습관도 쉽게 굽혀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다 받아주던 일도 이젠 서운하고 귀찮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월을 오래 견디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상처 위에 미소를 얹을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유연함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스마트 기기로 음악을 틀어놓자 노인은 그 소리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시끄럽다. 요즘 노래는 왜 다 이런 소리냐? 그 말에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도 나름 멋있어요. 가사 대신 리듬으로 마음을 푸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내 세상에선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 한마디가 손자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지요. 그 노인은 고집을 꺾은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연 겁니다. 그게 유연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말이 쉽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이 말 뒤에는 사실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라는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바뀝니다.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세상을 탓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적시는 유연함입니다. 한 할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반찬간이 세다. 아이들 교육이 허술하다. 하루에도 10번씩 불평을 했지요. 결국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홀로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그는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 많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녹았습니다. 유연함이란 이렇듯 작은 말 한마디의 틈에서 태어납니다. 그 틈이 있어야 관계가 숨쉬고 인생이 움직입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풀어내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풀고 기대를 풀고 내가 옳다는 생각도 풀어야 합니다. 풀어내면 상처가 자리를 덜 차지합니다. 미움이 흘러가고 허공 같은 평온이 들어옵니다. 유연한 사람은 늙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곧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살면서 생긴 굳은 살 위로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듯 세월이 그를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세월을 견디는 강함입니다. 고집을 내어놓고 이해를 드리는 순간 노후의 마음은 고요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붙잡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손에 쥐고 있으면 안심되고 놓아버리면 왠지 허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놓으라고 말합니다. 직장도 사람도 역할도 욕심도. 문제는 놓는 연습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잡는 법만 배웠지요. 열심히, 꾸준히, 끝까지 버티라고. 그래서 나이 들어 손에서 모든 게 미끄러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은 붙잡는 시기가 아니라 붙잡았던 마음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세 가지가 남습니다. 자기 존중, 관계의 따뜻함, 마음의 유연함.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버려야 할 건 욕심이고 쥐고 가야 할 건 마음의 뿌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한 푼 없이 시장 한켠에서 평생 일하다가 70이 넘어 문을 닫았지요. 그날 아버지는 말없이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섭섭하세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섭섭하지. 근데 마음 한켠은 후련하다. 그날 이후 그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예전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커피를 한 잔씩 사줬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손님 안 받아. 대신 사람을 보러 와. 그분의 얼굴엔 이상하게 예전보다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놓는다는 겁니다. 일을 놓았지만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역할은 버렸지만 존중과 따뜻함과 유연함은 지켰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80살 노부부는 서로의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늘 싸움이 났습니다. 그만 좀 잔소리해. 내 말이 틀렸어?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무릎이 아파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와서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괜히 그랬지. 미안하네. 그 짧은 말이 아내의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조금 덜 맞받아쳤습니다. 고집 대신 웃음을 택했습니다. 사람은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싸웁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유연함의 시작이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게 관계의 따뜻함이며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게 자기 존중입니다. 결국 세 가지 지혜는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 같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삐걱거립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따뜻해질 수 없고 마음이 굳어버리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를 살리면 다시 전부가 움직입니다. 그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노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이기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상을 다정히 이해하고 내 자신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의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부드럽게, 표정을 조금 따뜻하게, 생각을 조금 느슨하게. 그 작은 유연함이 당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그럽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닥치면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사람에게 따뜻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을 유연히 해야 한다는 것도. 그런데 현실은 늘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웃이 무심한 눈빛을 보이면, 괜히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몸이 아픈 날엔 그 모든 다짐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을 지켜야 하나?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그 질문이 바로 노후의 진짜 벽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아보라니 그게 쉽나? 그분의 얼굴엔 묘한 허무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와 책임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은 익숙한 인생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란 이제 와서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잊었던 나를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쌓은 모든 역할, 책임, 이름을 벗기고 나면 남는 건 단 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지요. 그 물음 앞에 서면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한평생 쥐고 있던 것들이 이젠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요.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그 순간엔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상한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직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 그게 남은 생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깊이를 봅니다. 자존심이 상한 순간에도, 관계가 멀어진 순간에도 굳어버린 마음을 풀고 싶어하는 그 작고 미련한 마음 하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노후의 진짜 시험은 그 흔들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림을 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또 서운해지고 한순간 이해하다가도 다음 날엔 미워지고 그게 인간이지요. 그 흔들림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있는 한 우린 여전히 배웁니다. 그 배움이 끝날 때까지 인생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후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내가 지키려는 건 진짜 내 마음일까? 아니면 아직 남은 자존심일까? 그 물음 앞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물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살아있음을 말해줍니다. 노후의 지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품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세월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을 건넵니다. 이제 내 마음 하나만 챙겨가라. 사람은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쥐었다 놓습니다. 자식의 손도, 일터의 자리도, 이름과 체면, 욕심까지도. 그러나 끝내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마음이지요. 첫째,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자기 존중. 둘째,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관계의 온기. 셋째, 세월을 견디게 하는 마음의 유연함. 이 세 가지는 노후의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남은 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돈이 줄어들어도, 사람이 곁을 떠나도 이 마음만 지키면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살다 보면 허무한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불 꺼진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게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나는 여전히 괜찮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자기 존중은 남이 알아봐 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때 자라납니다. 관계의 따뜻함은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유연함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굽히는 건 져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부러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노후에는 나 자신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가 기다립니다. 한 노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빛은 마음에서 난다. 그 말이 꼭 불교의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처럼 들립니다. 세상이 꺼져도 내 마음이 따뜻하면 그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지혜로운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품으세요. 그게 바로 다 버려도 끝내버리면 안 되는 노후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떠오른다면 짧은 안부 한마디라도 건네세요.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저녁이 찾아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제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아름답게 완성시킬 것입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